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영국과 한국 어디에서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의견이 각기 다를 텐데요. 혹시 영국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는다면 큰 후회를 하실 겁니다. 먼저 앞서 드린 질문의 정답은 한국입니다. 그 이유를 영국에서 온 간호사 앨리스의 사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10년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다 한국 병원에서 정착하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복지 모델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NHS, 즉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는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 없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을 선망하는 의료 종사자들도 많고 많은 나라가 이 시스템을 배우려 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NHS는 현재 붕괴 직전입니다.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영국의 병원들은 의료진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는 영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일 목격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감기부터 암 치료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아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응급실에서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몇 시간에서 몇 일까지 걸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최근 5살 소년 유스프는 단순한 편도 선염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숨졌어요. 병원에서 6시간을 기다린 끝에 항생제 처방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병상이 부족해 다시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작은 질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의료진들의 처우예요. NHS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의료진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이는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졌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은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3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 환자가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번아웃을 겪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간호사들의 후기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간호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적절하게 조절되며 의료진에 대한 배려도 훨씬 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국 병원에서의 근무 기회를 얻고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영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물론 한국인 어머니의 평소 한국어 교습으로 인하여 약간의 한국어 지식으로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으나 질병을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의사와의 협업이 가능할지 등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또한 매우 컸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간호사로 정착하면서 예상치 못한 장점과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근무하며 가장 먼저 놀란 점은 적정한 환자 비율과 업무량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간호사 1명이 3,04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가 흔했고 이로 인해 개별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비교적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어 환자 1명 1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환자의 요구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 번은 고령의 환자분께서 간호사님 덕분에 매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을 때 진심 어린 환자의 반응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체계적인 근무 시간과 워라밸 보장은 내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가장 만족한 부분 중 하나였어요. 영국에서는 인력 부족과 잦은 초과 근무로 인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가 일반적이었죠. 퇴근 후에도 녹초가 되어 개인 생활을 누리는 것은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였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교대 근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취미를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며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 큰 행복이었어요. 한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도 나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병원이 수기로 환자 기록을 작성하거나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았어요. 불필요한 문서 작업이 줄어든 덕분에 간호사들이 환자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한 번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빠른 전산 시스템 덕분에 환자의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효율적인 의료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고요.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 또한 한국에서 간호사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국 NHS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의료진의 임금 삭감이 계속되었고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어렵다는 점이 늘 고민이었지요. 반면 한국에서는 경력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고 정규직 간호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또한 병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었고 의료복지 혜택과 교육 지원 제도 덕분에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계획을 세웠어요.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과 환자 만족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고 병상이 부족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진료 대기 시간이 짧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 번은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빠른 진료 시스템 덕분에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환자의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를 표할 때 의료진으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사회적 치안도 큰 장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병원 내 보안이 잘 유지되고 의료진 보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반적으로 치안이 우수해 밤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야근 후에도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간호사 유입을 장려하며 한국어 교육, 병원 내 적응 프로그램, 비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저 또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병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들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죠. 어느 날 병원 동료들이 내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며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한국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고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적절한 업무량, 체계적인 근무 환경, 최첨단 의료 시스템, 안정적인 급여,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지원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며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알려주는 한 미국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비행 중에 잊을 수 없는 의료 현장을 목격한 존입니다. 비행기는 고요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과 밤하늘의 별빛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기내에 의료진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승객 한 분이 긴급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는 즉시 앞쪽을 바라보았어요. 몇 줄 앞 좌석에서 한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어요.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승무원에게 다가갔고 곧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신뢰감을 주었어요. 그녀는 즉시 환자의 혈압을 확인하고 산소를 투여했어요. 저 역시 미국에서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기내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외국인 의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승무원들에게 응급 키트를 요청했고 빠르게 아스피린과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어요. 환자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며 착륙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병원에 연락해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고 직접 환자와 함께 병원까지 이동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환자를 끝까지 돌보았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이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의료진의 헌신과 빠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깊이 감동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이 환자가 무사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환자와 가족들은 이대목동병원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겼어요. 천 교수님은 환자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고 무엇보다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중요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제가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한 생명을 살린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